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대입하는 인간관계론. 지난 시간에 비난하지 말라는 거, 그죠?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사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고 많은 책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데일 카네기는 왜 이걸 해서는 안 되는지 많은 사례들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뭐라고 비판하고 비난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내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런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들조차도 비난이 전혀 소용이 없고 비난이나 비판은 누군가를 죽음으로까지 이르게 만들고 하나님조차도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는데 감히 당신과 내가 그래서 되겠는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데이 카네기가 말한 것처럼 이 책을 좀 줄도 많이 긋고 메모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노트에도 따로 적고 이렇게 하면서 포켓북처럼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는 또 사람을 만나는 일들을 하고 리더가 되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보니까 진중 리더님 이렇게 따로 메모하셨더라고요. 정리해 놓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의 중요한 비결이라고 이렇게 2장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냐면은 1부에서 사람을 다루는 3가지 기본 방법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중요한 비결. 41쪽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대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대요. 그건 뭐냐? 그 다음 줄, 바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것. 그 방법밖에 없대요. 기억하라. 다른 방법은 없다. 그 다음 단락이에요. 3번째 단락 짧게 2줄 나와요. 별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하고 싶도록 만드는 건데 그거를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심리학자 지금은 또 프로이트 우리 알잖아요. 프로이트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는 딱 2가지밖에 없대요. 하나는 성적 충동, 다른 하나는 별표 위대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 위대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 자, 이거를 프로이트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라고 얘기했고 존 듀이라는 철학자는 42쪽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충동은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래요.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 이 표현을 기억하라. 자,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 별표시. 이 표현은 의미심장하다. 앞으로도 이 책에서 이 표현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얼마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완강하게 갈망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자,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건강과 생명 유지, 음식, 잠,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내세의 삶, 성적 만족,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이쯤에서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거든요. 나는 이런 욕망 별로 없는데? 나는 중요한 사람 되고 싶고, 나는 위대한 사람 되고 싶은 욕망 없는데? 그냥 일단 알아차려 보세요. 일단, 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일단 알아차려 볼게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러한 욕구들은 보통 충족되기 마련이다. 단 하나만 제외하면 말이다. 음식이나 수면처럼 간절하고 필수적이지만 충족되는 게 쉽지 않은 열망이 있다. 그러니까 음식이나 수면처럼 간절하고 필수적이에요. 하지만 음식이나 수면은 잘 충족이 되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간절하고 필수적이지만 충족되는 게 쉽지 않은 열망이 바로 뭐다?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래요. 프로이트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라고 표현했고, 듀이라는 철학자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라고 표현했죠. 이거는 잘 충족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링컨은 어떤 편지의 첫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쓴 일이 있다. 모든 사람은 칭찬을 좋아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또 이렇게 말했대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원리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다. 명심해라. 바람이나 욕망, 열망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라고 말했대요. 갈망. 갈망이라는 것은요, 누그러지지 않고 변함없는 갈망이래요. 이 마음속의 굶주림을 정직한 방법으로 해결할 줄 아는 소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다루고 그가 죽으면 심지어 장의사도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소수만 이, 어, 이 갈망, 칭찬받고자 하는 이 갈망을 이 사람들의 이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대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그리고 이 소수의 사람들만 사람들을 제대로 다룰 수 있고 장의사조차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죽음을 장의사는 늘 죽는 사람을 볼 거 아니에요. 죽음에 익숙한 그 장의사조차도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 별표시 해볼게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에 대한 욕망이야말로 인류와 동물을 구분짓는 중요한 차이 중 하나다. 그 제가 여기서 무슨 생각했냐면 나는 이렇게 인정받고 뭔가 중요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난 별로 안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동물이라는 거예요, 동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정해라. 이거는 당신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망이다. 이게 없다면 당신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생각해보면, 나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이거를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나 되게 인정 욕구 있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난 다른 사람 인정 필요 없어. 왠지 그렇게 말하는 게 쿨한 것 같단 말이에요. 난 굳이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쿨한 것 같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미주리주 농장에서 살던 어린 시절의 아버지는 누룩져지 품종의 돼지와 혈통 있는 하얀 머리소들을 기르셨다. 그러니까는 되게 괜찮은 그러니까 혈통이 좋은 동물을 키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축 품평회 이런 데 출품을 해서 1등도 많이 받았대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제 카네기 아버지가 그 상으로 파란색 리본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 파란색 리본을 하얀 천에 붙이고 친구나 방문객이 올 때마다 그 천을 꺼내서 자랑스럽게 보여줬대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돼지들은 자신들이 획득한 리본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죠. 돼지.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다. 이 리본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카네기가 돼지랑 비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관심도 없는 건 돼지다.
여기서 와 카네기가 진짜 이래도 인정 안 할 거야? 이래도 인정 안 할 거야? 이렇다니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선조들이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에 대한 불타는 충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의 문명은 아예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충동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다른 동물과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이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문명도 태어났다. 이게 없었으면은 우리는 동물과 다를 바 없다.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44쪽.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란 느낌에 대한 욕망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가난에 찌들어 살던 한 식품점 점원은 50센트를 주고 떠리로 산 밑바닥에서 찾은 법학 서적을 공부했다. 이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누군가는 이렇게 열심히 그쵸. 현실에서 거지 같은 현실에서 법학 서적을 공부했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링컨이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링컨이다. 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에 대한 욕망 때문에 찰스 디킨스는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소설을 썼다. 이 욕망 때문에 크리스토퍼 레는 예술적인 석조 건물을 설계했다. 이 욕망 때문에 락펠러는 다 쓰지도 못할 엄청난 돈을 축적했다. 이 욕망 때문에 당신이 사는 곳에서 가장 돈 많은 집안은 필요 이상으로 커다란 집을 짓는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욕망이 이렇게만 작용하는 건 아닌 거라는 거죠. 다음 단락. 중간 밑에쯤. 많은 아이들이 갱단에 가입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도 바로 이 욕망 때문이다. 일반적인 청소년 범죄자들은 자기애가 넘치다 못해 체포된 후, 그러니까 청소년 이제 범죄 저지른 애들 있잖아요. 체포돼도 감옥에 가든 말든 그런 거는 관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요구하는 게 "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기사 실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 감옥에서 복역하는 거는 이들한테 문제가 아니다. 자, 끝에서 두 번째 줄. 당신이 어 어떻게 해야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지 말해 준다면 당신이 자 요거는 쭉 넘어가고요. 자 45 페이지 갈게요. 45 페이지. 두 번째 단락 중간 쪼끔 위에 그렇다. 딜린저와 락펠러의 중요한 차이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얻는 방식이 달랐다는 거죠. 누구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고 누구는 정말 깽단의 두목이 되고 강도가 되고 욕망은 다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인 건데 둘 다 그것을 얻는 방식이 다른 것뿐이라는 거죠. 얻는 방식이 다른 것뿐. 역사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얻기 위해 분투했던 유명한 사람들의 흥미로운 사례로 가득 차 있다.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맨 마지막 단락. 미국의 백만장자들이 비드 제독의 1928년 남극 탐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했던 이유는 남극의 얼음산에 자신들의 이름을 붙이려는 그 열망 하나 때문이었다. 사실 이 리더스 패치 하나 갖고 싶어 가지고 정말 골드 가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고 '아 나 저기 속하고 싶다. 기왕 할 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46 페이지 가 볼게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단락이에요. 자 여러 가지 예를 주잖아요. 자 동정과 관심을 얻고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기 위해 환자가 되는 사람도 있다. 환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들어 누우면 어 그러니까 환자 들어 누우면 막 이렇게 보살펴 주고 잠들 때까지 지켜봐 주고 그런 대접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낀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간쯤에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단락이에요. 소설가 메리 로버츠 라인하트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기 위해 스스로 환자가 되기를 선택한 똑똑하고
건강한 젊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또 실제로는 똑똑하고 건강한 젊은 여자인데 중요한 사람이란 느낌을 갖기 위해 스스로 환자가 된 사람이 있대요. 자, 한번 볼게요. 어, 어느 날 이 여자가 무언가를 직면해야 되는 상황이 됐대요. 그러고 들어 누웠대요, 일단. 어떤 그 회피를 하고 뭔가 자기가 뭔가를 놓쳐버렸고 이제 이 여자는 나이가 들고 결혼을 못하게 된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앞으로 외로운 나날이 펼쳐질 거고 기대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들어 누웠대요, 마지막 달랑. 그리고 10년 동안 그녀의 나이든 어머니가 음식을 담은 쟁반을 들고 3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녀를 돌보았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이든 어머니가 자식을 건사하는 데 지쳐서 쓰러져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몇 주 후에 이 누워 있던 환자가 초췌한 채로 살아 있었대요. 하지만 몇 주 후에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고 다시 살기 시작했대요. 자, 몇몇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현실이라는 힘든 세상에서 그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찾기 위해 실제로 미쳐버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기 위해서 미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다른 모든 병에 걸린 사람들을 모두 합쳐놓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대요. 자, 그렇다면 정신 이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어, 자, 여러분들, 음, 이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매독과 같은 그런 질환들, 병들은 실제로 뇌세포를 파괴해서 정신 이상을 낳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쭉 한번 내려가 봐요. 중간쯤에 있어요. 중간쯤에. 정신병의 나머지 반. 정신질환의 실제 반은 여러 가지 뇌가 변해서 뇌세포가 파괴가 돼서 되는 경우들이지만 나머지 반은요, 여러분들, 정신 이상을 겪는 나머지 절반의 뇌세포는 조직적으로 아무런 이상을 보이지 않는데요. 사후 부검에서도 그들의 뇌세포 조직을 정밀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았을 때도 이 조직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조직만큼이나 건강한 것으로 드러났대요. 자, 그렇다면은 사람들은 왜 미쳤을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책을 쓰던 당시에 카네기가 물어봤대요. 되게 유명한 정신병원 병원장에게 물어봤대요. 도대체 사람들은 왜 미치나? 그랬더니 의사가 끝에서 네 번째 줄, 이 의사는 내게 사람들이 왜 미치는지 솔직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누구도 확실하게 모른다 하지만 그는 정신 이상을 겪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정신 이상 상태에서 현실 세계에는 가질 수 없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진다라고 말했대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음. 그러면서 어떤 여자 이야기를 해요. 이제 결혼에 실패한 여잔데 미친 거예요. 미친 그 정신 이상의 현실 속에서는 이 여자가 본인이 갖고 싶은 걸 다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을 한대요. 어, 찾아갈 때마다 이렇게 말한대요. 의사가 찾아갈 때마다 선생님, 저 어젯밤에 아이 낳았어요. 이렇게 말한대요. 세 번째 단락 볼게요. 중간 밑에요. 그녀의 꿈은 현실이라는 험준한 바위에 부딪혀 박살났다. 어, 하지만, 그러니까 현실이 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쵸? 어, 이 현실 때문에 그녀의 꿈이 박살났잖아요. 하지만 광기라는, 광기라는 화창하게 해가 빛나는 환상적인 섬에서 미쳐서 그녀의 배는 돛에 바람을 가득 안고 돛대를 스치는 바람의 노래를 들으며 항구로 들어오는 중이다. 즉 뭐예요? 이 여자는 미쳤지만 더 행복하다라는 거죠. 중요하다라는 느낌을 그 미친 어,
상황 속에서 현실을 벗어났을 때는 충족할 수 있으니까. 비극적인가? 글쎄 모르겠다. 그녀의 담당 의사는 내게 말했다. 내가 손을 뻗어 그녀에게 정신을 되돌려줄 수도 있어도 되돌려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녀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니까요. 집단적으로 볼 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행복하대요. 많은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상황을 즐긴다. 그러지 않아야 할 이유라도 있을까?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한 셈이다. 음. 자, 그다음 달락 볼게요. 몇몇 사람들이 자신이 소중하다는 느낌을 너무나도 갈구한 나머지 그것을 얻기 위해 실제로 미치기까지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우 우리 카네기 형 진짜 이렇게까지 세게 말해 준다 진짜 그쵸? 이렇게 사람들이 미칠 정도로 갈구하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해 준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상상을 해 보라는 거예요. 음. 자 내가 아는 1 년에 100만 달러 급여를 받았던 사람은 딱 2명이었대요. 카네기가 알았던 100만 달러 이상의 급여, 월급을 받았던 사람은 딱 2명이었대요. 클라이슬러라는 사람이랑 찰스 슈와브라는 사람이었는데 자 왜 그렇게까지 많은 급여를 받았을까 봤대요. 이들이 천재였기 때문인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철강 쪽에 일을 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철강 제조에 대한 지식이 많았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자 끝에서 마지막 달라 볼게요. 슈아브는 자신이 그만큼 많은 돈을 받는 이유는 사람을 다루는 능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방법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가 스스로 말한 비결은 다음과 같다. 이 말은 동판에 새겨 이 나라의 모든 집과 학교, 모든 공장과 사무실에 걸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뭐라고 말했냐면요. 50페이지. 자, 이 말을 달달달달 외우래요. 이 말을 우리가 실천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뀔 거래요. 자, 이렇게 말했대요. 큰 따옴표 나와 있는 부하 직원들에게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제가 가진 최고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끌어내는 방법은 우리가 그렇게나 많이 듣고 있는 많은 책에서 봤던 내용이 나와요. 발표 인정과 격려입니다. 상관의 비판만큼 야망을 죽이는 건 없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하고 싶은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칭찬하고 싶어 하고 흠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들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칭찬하며 그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서 비판과 비난하지 말아라. 그게 사람을 죽음까지 몬다. 자 사람들은 중요하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에게는. 그 느낌 때문에 누군가는 미치기까지 한다. 그렇다라면은 그거를 충족시켜 주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이냐? 인정과 격려다. 이 심플한 말을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알겠죠? 정신 차려요. 이거 진짜 기억해요.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51쪽.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인정이야말로 락펠러가 다른 사람들을 잘 다룰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자, 파트너 중 하나가 그러니까 락펠러의 파트너 중 하나인 베드포트라는 사람이 실수를 해서 100만 달러 이상을 날렸나 봐요. 락펠러가 당연히 비난할 수 있었죠. 100만 달러를 날렸으니까. 하지만 그는 베드포드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상황은 이미 종결된 다음이었대요. 그래서 칭찬할 거리를 찾았대요. 베드포드에게 투자한 돈의 60%라도 건졌으니 잘했다라고 축하해 줬고요. 근사군 락펠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유 우리는 그만큼 잘하지도 못했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말했나 봐요. 자 브로드웨이를 쥐락펴락했던 사업가 프로렌츠 지그펠트는 이제 되게 평범한 소녀들을 스타로 바꿔 주나 봐요. 근데 그 방법이 쭉쭉쭉쭉 내려가서 인정과 확신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지그펠트는 예의와 배려의 힘만으로 여성들이 스스로를 아름답다고 느끼도록 만들었대요. 그래서 평범한 소녀들을 스타로 만들어 줬다라는 거죠. 52쪽.
우리는 우리의 아이와 친구들과 직원들의 육체를 위한 영양분을 제공을 해준다. 육체를 위한 영양분. 하지만 그들의 자존감의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경우는 얼마나 드문 일인가. 자, 우리는 쇠고기와 감자 이런 것들을 먹이면 에너지를 축적하게 만들어주지만 우리는 그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샛별의 음악처럼 울려 퍼질 친절한 인정의 말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몇몇 독자들 중에는 여기까지 글을 읽다가 그냥 캐캐묵은 아첨을 하라는 거구나. 그럴듯한 말이라니 아부라니. 그런 거 시도해봤지 하지만 소용없어. 특히나 똑똑한 사람한테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53쪽 가볼게요. 그러니까 아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요. 그렇다. 아첨 원하는 사람 많다. 심지어 빅토리아 여왕도 아첨 원했다. 자, 그런데 53쪽 끝에서 일곱 번째 줄. 아첨은 위조 지폐와 같다. 위조 지폐와 같다. 위조 지폐를 유통시켰을 때 좋지 못한 결과를 겪는 것처럼 아첨도 결국은 문제에 봉착하게 마련이다. 자, 그 다음 줄 볼게요. 인정과 아첨의 차이는 무엇일까? 간단하다. 하나는 진심이 담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심이 없는 것이다. 하나는 마음에서 나오고 다른 하나는 입에서 나온다. 하나는 이기적이지 않고 다른 하나는 이기적이다. 인정은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지만 아첨은 모든 사람이 비난한다. 자, 멕시코시티 차풀페덱 궁전, 테펙 궁전의 알바로 오브레곤의 흉상, 그러니까 장군이라 장군. 이 장군의 흉상에 이렇게 조각되어 있대요. 당신은 공격하는 적들을 두려워 말라. 공격하는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에게 아첨하는 친구들을 두려워하라.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직급자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한테 대하는 거랑 다른 사람한테 대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직급자인 거를 알고 나서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싸바싸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이뻐하지 말고 나한테 되게 잘 보이려거나 이뻐하지 말고 두려워하라는 거죠. 자, 나는 결코 아첨을 제안하는 게 아니다. 그 밑에 줄긋게요. 내가 말하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 새로운 삶의 방식. 다시 한번 말하겠다. 새로운 삶의 방식. 비난거리보다 칭찬거리, 그 사람의 진짜 장점을 찾아보라는 거죠. 새로운 방식. 그 밑에 줄. 싸구려 칭찬을 하지도 말고 받지도 않도록 인도하소서. 버킹엄 궁전에 적혀 있는 거래요. 왕 조지 5세 버킹엄 궁전 안에. 싸구려 칭찬. 그것이 바로 아첨이다. 아첨이란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대해 생각하는 바를 정확히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다. 자, 이제 중요한 거 54쪽 끝에 자, 이제 잠시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 멈추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에 대해 생각해 보기 시작한다면 싸구려이고 거짓투성이어서 입에서 나오자마자 거짓임이 드러나는 아첨에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다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에머슨이 말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자, 다음 세 번째 세 줄 내려가서 우리의 업적, 우리의 욕구에 대해 생각하는 걸 잠시 멈추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이해하려 노력해보자. 아첨 따위는 잊어버리자. 정직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인정을 주기로 하자. 다른 사람을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평생에 걸쳐 그 말을 보물처럼 여기고 반복할 것이다. 당신이 그 말을 잊은 다음에도 몇 년이나 반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무슨 말을 던졌는데 칭찬을 했는데 나는 잊어버렸어요. 그 말을. 근데 상대방은 그거를 몇 년이나 기억해서 그게 본인을 움직이는 씨앗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 두 번째,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라. Give honest, sincere appreciation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우리 적어놓고. 나는 인정 욕구 없어? 아니요. 인정 욕구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다 있어요. 인정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거 우리가 먼저 주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이 간단한 심플한 메시지를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주는 우리 카네기 형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